여러분은 정선 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시나요? 정선의 전통 문화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그것! 정선의 아리랑 가락에 취해보는 시간 어떠신가요? 아리랑만큼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시대를 초월해 누구나 아는 가락이 또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정선 아리랑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어 찾았는데요. 정선의 마지막 코스라서 그런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박물관이 어떤 곳인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박물관이고요. 아리랑의 역사부터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아리랑 관련 유물과 정선 아리랑에 대한 많은 자료들, 그리고 전국 팔도에 있는 아리랑 명창분들이 부른 아리랑도 직접 들어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곳에 오시면 아리랑에 관한 여러 자료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아리랑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사실 아리랑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예전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와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가장 문헌으로 처음으로 기록되는 부분은 조선 후기에 이승훈 선생님의 만천유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아리랑이라는 기원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문헌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리랑 노래도 많이 부르곤 하는데 아리랑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아리랑의 어원은 한 70여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어에서 유출됐다는 설도 있고 전설에서 기원이 되기도 하고요. 지역령에서 기원이 됐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학자마다 100가지 설이 있으면 100가지 설이 다 맞다고 할 만큼 지금도 논쟁이 뜨거운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이제 정확한 어원은 조금 아직도 연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렇군요. 70가지의 어원이 있군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아리랑 박물관에 왔으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박물관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정선 아리랑의 역사와 가치, 그리고 문화를 폭넓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아리랑의 역사부터 생활 속의 아리랑까지 다양한 내용이 전시돼 있는데요. 근데 아디동이 뭐예요, 선생님?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는 아디동 블루스라는 SP 음반입니다. 이제 6.25 전쟁 당시에 많은 위문공연 가수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때 흑인 재즈리스트였던 오스카 패티포드가 우리나라에 위문공연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병이 화장실에서 아리랑을 휘파람으로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이 아름다우니까 이 곡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아리랑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아디동으로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리랑의 휘바람이 기원이 돼서 미국에 돌아가서 아디동 블루스라는 SP 재즈 버전의 아리랑을 내게 되는데요. 그 SP 음반이 바로 보고 계신 자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리랑이 아디동으로 들려서 그럼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아디동 뭐 이렇게 불렸겠네요. 재밌습니다. 때로는 잔치마당에서, 때로는 고된 노동을 이겨내는 노동요로 두루 불렀던 정선 아리랑. 시대는 달라져도 정선 사람들의 정서가 고스란히 쌓인 삶의 소리를 정선 사람들은 아라리라고 불렀다는데요. 아리랑은 이 아라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리랑도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각 지역의 대표적인 아리랑이 있는데 정선 아리랑만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정선 아리랑은 우선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특징은 도레미솔라 이렇게 메나리 토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가사수가 마녀수가 넘을 만큼 방대한 가사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높은 음과 낮은 음 차이가 크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득음 필요 없이 편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좀만 따라 부르다 보면 편안하게 부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가사도 지어서 누구나 내 삶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리랑은 지역별로 가락이 다른데요. 전국 8도의 아리랑을 듣는 건 물론이고 아리랑과 관련된 500여 점에 이르는 소장품을 통해
세계 속으로 퍼져나간 아리랑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들이 아리랑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아리랑 생활 속에 관련된 자료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리랑 하면 흔히들 음악에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리랑은 이제 우리 생활 속 가까이, 작게는 뭐 담배부터 라이터, 성냥, 뭐 고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표 이미지로도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은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이렇게 스며들었다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리랑이 꼭 노래로만 쓰인 게 아니라 대표적인 상품의 이름으로도 쓰였군요. 아리랑은 우리나라 고유의 아리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세계의 아리랑이라고 하네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네, 아리랑은 한반도를 넘어서 이제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아리랑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 한인들이었던 조선족부터 고려인, 블라디보스토크에 계신 많은 고려인들이 고향을 그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도 고향을 그리면서 아리랑을 계속 부르고 또 요즘에 대중가요 속에서 BTS라던가 이렇게 아리랑을 많이 세계인들이 함께 부르기 때문에 아리랑은 이제 우리의 노래를 넘어서 세계인의 노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고 너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아리랑은 더 이상 우리 것만이 아니라 세계 모두의 아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야 정선 아리랑 연주자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자, 이게 나오면 동시에 누르고 이름하여 정선 아리랑 물박장단 연주하기. 이 밖에도 OX 퀴즈나 나만의 LP 음반 꾸미기,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정선 아리랑 등 다양한 체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멋진 연주였습니다. 점수는 보지 마시고 안돼. 네, 그렇습니다. 재미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딜 가나 빠지지 않았던 아리랑의 가락, 구슬 푸면서도 어깨춤을 추게 했던 승화예술의 백미 아리랑. 순박하고 아름다운 정선의 자연 그대로를 닮은 정선아리랑. 그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민족 정서를 꼭 만나보세요. 저와 함께한 강원도 정선에서의 여행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고요? 네, 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직접 모셔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 모든 오감 만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포터 김보혜였고요. 여행 꼭 정선으로 오세요. 변할 것이 별로 없는 생활에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줄 여행. 오늘 함께한 정선 또한 그런 여행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풍요로운 대자연의 서사시, 그 속에서 뜨거웠던 삶의 현장과 오랜 역사를 존중하고 예술로 승화시킨 정선만의 독특한 문화. 새로운 도전에 몸을 맡기며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오랜 민족 정서를 마주하며 우리의 정체성과 뿌리를 확인하는 여정. 이 모든 것을 함께 품고 있는 정선의 깊이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시야를 넓혀주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삶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주는 여행. 여행을 통해 삶을 움직이는 또 다른 원동력을 공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